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입니다. 오늘 저는 존 볼튼 회고록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싱가포르 회담의 숨겨진 비화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구촌에 사는 국내외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국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이 존 볼튼 회고록에 있습니다. 4장에 싱가포르 슬링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슬링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장에 싱가포르 회담의 전후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의 내용이 아주 소상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존 볼튼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그 전에 있었던 매티스 국방장관, 또 그 전에 있었던 그 존 켈리 비서실장, 이런 분들과 함께 그때 이 싱가포르 회담 또 하노이 회담까지 그렇게 그 일을 처리했던 아주 실무자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그 외에 좀 전에 언급한 그런 미국의 최고위 관료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아주 메모강으로서 소상하게 그렇게 기록을 남겨서 거의 한 58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그런 이 책을, 이 회고록을 얼마 전에 써서 출판을 했죠. 네.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법무부가 Department of Justice 6월 16일에 존 볼튼 회고록의 출판을 막기 위해서 존 볼튼을 상대로 해서 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9페이지 분량의 글을 또 이 법원에 보냈습니다. 네, 이 볼튼, 아주 문제의 글, 문제의 책, The Room Where It Happened 라고 하는 이 책이죠. 네. 그 중에 핵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The publication and release of The Room Where It Happened would cause irreparable harm because the disclosure of instances of classified information in the manuscript reasonably could be expected to cause serious damage or exceptionally grave damage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네, 아주 대단히 강력한 비판을 여기 담았습니다. 원고에 있는 기밀 정보의 사례들의 공개가 심각한 피해나 유난히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 이 책, 볼튼의 책의 출판과 공개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 볼튼이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USA Today와 인터뷰한 것을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이게 본인은 기밀사항을 이런 미국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이야기할 이런 기밀사항을 여기에 적은 적이 없다. 아주 딱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그리고 기밀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된 기밀사항이다. 네. 그러면서 아주 이 법무부와 싸움을 할 그런 이 각오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 안의 내용이 심각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 내용을 담았다면 이 미 법무부에서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네, 그 진술이 틀렸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은 그냥 기밀을 누출했다. 그런 이야기, 공개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거짓 내용은 아니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존 볼턴이 그렇게 그 사실을 본인의 주관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그것이 곧 객관적으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회담할 때, 그 싱가포르 회담을 할 때,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원의 인준을 받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할 때, 옆에 있던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여기 존 볼턴에게 이렇게 그 메모를 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He is full of shit. 네, 그는 이제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네, 뭐 그런 그 머리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상당히 그 안 좋은 그런 비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존 볼턴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이 책에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을지 모르죠. 이 폼페이오에게 그런 얘기 했어? 폼페이오가 너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리라 전 추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VOA인가? 네,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 얘기하면서 아니 그때 그 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거 볼턴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라고. 가지고 있냐고? 없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턴이 이제 그 USA 그 투데이 거기 인터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건 나한테 준 게 아니다. 폼페이오가 가지고 있던 그 자기 메모지에다 써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냥 자기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걸 증거로 이렇게 뭐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 할 계제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아주 그 태격하는 걸 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볼턴이 뭐 주관적으로 내가 이게 사실이라고 기록했다고 해서 다 객관적으로 사실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사실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존 볼턴의 진술이 아무래도 자기의 편견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네. 그걸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자세로 이 책을 보았습니다. 자,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이런 동영상을 이렇게 발표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갑재 대표이신데 아주 이 제목이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아주 심각한데 주한미군 철수 충동 제2의 카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카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제2의 카터가 트럼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심기를 건드릴까봐 월게임도 못하게 한다. 월게임은 여기서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주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비판하는 그런 쪽에 이 조갑재 대표가 서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또 여기 수미 테리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이분은 그 미국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전공했고 플래처 스쿨에서 전공했고 그 이후에 또 뭐 미국의 뭐 정보기관 또 뭐 이런 그 미국의 싱크탱크 연구소 같은 데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전문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CSIS라고 하는 미국의 싱크탱크에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거기에 시니어 펠로우로 있는 분입니다. 뭐 아주 전문가죠. 근데 이분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NK조선에 쓴 글에 제목을 보면 볼턴의 책은 한미동맹의 생존을 묻는다. 아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글을 썼습니다. 이게 뭐 6월 23일이니까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면 셋째,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은 오싹할 만큼 분명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트럼프 재선 시에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뭐 전혀 사실이 아닌 건 아닙니다. 네. 또 수미테리, 한국명은 김수미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니까 또 이런 글을 썼겠죠. 네.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의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 가 아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번에 11월 2일이죠. 네, 11월 2일, 3일인가? 네, 화요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미 동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유일하게 남은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아주 대단한 그런 그 경고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한미 동맹이 생존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공감을 상당히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네. 저는 이것과 시각이 좀 다릅니다. 네. 그걸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얘기도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런 뭐 조금 전에 주한미군 철수 충동을 볼 때 제2의 카터다, 네, 이런 그 동영상, 이 조갑재 대표나 또 이 수미테리, 네, 이분의 이런 그 입장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좀 달라요. 네. 자, 이제부터 그 The Room Where It Happened, 그것이 일어난 방, 네, 그 백악관의 방을 말하죠. 오발 오피스를 특별히 말합니다. 백악관 회고록, 존 볼튼의 그 책에서 제4장에서 제가 그 존 볼튼의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장만 제가 한 대여섯 번을 읽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또 보기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옮겨놓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아마 정리가 잘 될 거고, 읽지 않으신 분, 이 책을 뭐 좀 영문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번역도 되겠지만, 네. 된다 해도, 네, 이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걸 이제 하나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 뭐 달리 책의 그 장을 꼭 읽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번역이 되거나 하고 영문 책이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사서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영어를 처음에 좀 인용하다가 나중엔 우리말만 하겠습니다. 영어를 인용하면 I was deeply skeptical of efforts to negotiate the North out of its nuclear weapon program, which Pyongyang had already sold many times to the US and others in exchange for economic benefits. 나는 평양이 경제적 이득을 얻는 대가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팔아왔던, 아마 속마음은 그럴 겁니다. 팔아먹어왔던, 네,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에 대해서 deeply skeptical, 깊이 회의적이었다. 네. 아주 의심이 많은 겁니다. 네, 이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걸 지켜보고 왔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분과 아주 생각이 똑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정은과의 뭐 회담 통해서 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북한은 자신의 약속을 반복해서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잘 속는 미국인들, 네, 아주 미국인들이 잘 속아요. 잘 속는 미국인들을 항상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회유했다. 네. 여기 지금 속지 않는 이 볼튼 있죠. 네. 너무 보면 언론이나 뭐 심지어 뭐 정부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뭐 전문가들까지 잘 속는 미국인들 안타까운 거예요. 네. 아마 한국의 많은 보수파들과 생각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아주 볼튼과 생각이 뭐 거의 똑같아요. 네. 그렇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볼튼과 뭐 90%, 95% 제 생각이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아주 볼튼을 믿습니다. 네. 그분 지금 이 책을 쓸 때 아주 애국적인 마음으로 썼다 하는 걸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록 결론을 제가 달리 할지라도, 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확산자들에게 이렇게 그 핵무기를 확산하고 이런 확산자들에게 시간을 양도함으로 지연을 통해 항상 이득을 얻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금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아주 이렇게 개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까지 이 북한과 수십 년 동안 핵무기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지금 배우지 않았다. 아주 안타깝게 얘기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정은이 트럼프와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므로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사령관인 김정은을 정당화해주고 있었다. 이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네. 또 사실이 그렇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KT 맥플랜드 같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부보좌관을 지냈던 그분은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죠. 네,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는 이거 뭐 언제든지 김정은 다시 시궁창에 처박을 수 있다. 네. 이것까지 너무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공박하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이 그런 말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또 네, 김정은을 정당화해주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게 뭐 항상 그렇게 했습니까? 네, 77페이지에 I was sick at heart over Trump's jail to meet with Kim Jong-un. Pompeo told me that Trump's fascination with meeting Kim dated to the administration's outse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김정은을 만나려는 트럼프의 열의를 보고 열의를 보고 뜨거운 그 열의를 보고 I was sick at heart. 아주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가 아주 그냥 김정은 만나고 싶어 하는 걸 보면서 아주 그냥 속이 썩은 거예요. 폼페이오는 내게 트럼프는 행정부 초기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부터 시작 때부터 김정은과의 만남을 열망했다고 말했다. 3년 반 전부터 아주 그냥 이 김정은과 만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열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폼페이오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은 것이죠. 네. 79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회담 장소를 놓고 의견이 충돌을 할 때, 네. 뭐, 북한에서는 또 김정은은 평양에서 우리 회담하자. 아니면 판문점에서 하자.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죠. 네, 이건. 이 폼페이오는 아니 제네바나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하자. 네, 그렇게 이제 서로 그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이제 심각하고 네. 회담 장소를 놓고 의견이 충돌하고 이게 회담 안 되겠다. 네, 이런 그 막 얘기 오가고 그럴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소망, my hope. 제발 모든 것이 콜랩스 붕괴되기를 이렇게 소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그냥 속이 상했고, 네. 아주 처음부터 deeply skeptical, 네. 아주 그냥 그 깊이 내가 회의적이었고, 그리고 아주 제발 이 회담하느니 뭐하니 다 붕괴되라, 다 그냥 무너져라, 네.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렇게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려고 했고,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만나지 않았으면 했고, 서로 달랐던 것이죠. 네. 다른 것이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잘 일이 되기도 하고, 또, 근데 뭐 결국은 일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참 아쉽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볼튼과 함께 일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페이지 80에 보면 The credulous media took this as a major step forward and Trump called it big progress. I saw just another propaganda ploy. 잘 속는 미국의 미디어는 이것을 하나의 주요한 진전으로 여겼고 트럼프는 이것을 큰 진전, 빅 프로그레스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런데 나는 볼턴은 그저 또 다른 선전수책 그걸 보았다. 네. 뭐 이제 풍계리 뭐가 다 뭐 이제 그 핵실험 하는다고 뭐 다 이제 붕괴시켜 버리고 뭐 쇼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81페이지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네. 문재인은 트럼프의 리더십을 칭찬했다. 이렇게 볼턴이 썼습니다. 만나면 자꾸만 트럼프를 칭찬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트럼프를 자기 뜻대로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는 문재인 남쪽 대통령의 술수를 여기 얘기합니다. 교대로 트럼프는 문재인에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트럼프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한국의 미디어에 말할 것을 종용했다. 네. 역시 그 미디어 퍼슨인 이 트럼프 대통령답습니다. 네. 한국의 미디어에도 내가 여기 이 일하는데 아주 큰 공이 있으니까 잘 좀 얘기해 하고 문재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85페이지를 보면 북한이 이제 그 정상회담 갖기 전에 뭐 아주 소란을 피웠죠. 막 한미 군사훈련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아주 속을 썩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트럼프는 이 볼턴에게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이 김정은과 똑같이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똑같이 김정은과 똑같은 마음으로. 네. 1년 동안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해 왔다고 그래요. 왜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냐? 그리고 왜 이렇게 도발적이냐? 꼭 김정은이 하는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괌으로부터 B-52가 이렇게 출격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것, 한미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 이걸 또 좋아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그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또 다른 많은 비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한미 군사훈련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볼턴은 나는 이러한 훈련들을 위한 이유, 즉 북한의 공격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왜 다른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지 않았는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걸 얘기를 안 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안 해서 대통령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트럼프는 단지 이러한 것들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면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하는. 네. 이 훈련들은 한미 군사 훈련은 김정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비용이 많이 들었다.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있는 그런 그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한미 군사 훈련이.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비싸. 네. 사건 종결, case closed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럴 것이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91페이지에 들어가면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볼턴 펜스 부통령까지 아주 마구 비난합니다. 최선인가 뭔가 하는. 네. 누구 말대로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네. 마구 비난을 합니다. 그냥 정말 진짜 외교적으로 말도 안 되는. 네. 그렇게 하면서 비핵화를 거부하고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게 볼턴이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편지를 받아쓰게 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반복하며 트럼프의 속마음이 담긴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는 북한의 최대의 압박, maximum pressure, 최대의 압박이 지속될 것이 강조되었다. 네, 이제 저쪽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안 돼. 취소하자. 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라고 하면서 최대의 압박을 강조하는 편지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속마음에 담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 정책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죠. 네. 이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최대 압박을 그만두지 않을까, 네. 조금 감소시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볼튼 보좌관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네. 지금도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91페이지 보면 트럼프는 약간 덜 호전적인 북한의 다른 외교관인 김계관입니다. 의 진술을 움켜잡고, 네. 미국 측에서 이제 그래, 그러면 싱가포르 회담 관둬. 네. 이렇게 나오니까 저쪽이 이제 또 몸이 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계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아부하는 편지를 좀 올리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에게, 여기 볼튼이나 미국의 관료들에게 6월 12일 회담을 복원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볼튼이 보기에 이것은 분명한 실수였다. 미스테이크였다. 이것은 트럼프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싱가포르 회담을, 김정은과의 회담을 해야겠다는 절박함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회담을 할 때 저쪽이 아주 절실하게 하려고 하면 약점이 잡히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게 말했다. unpredictable. 지금도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또 우리 이춘근 박사 같은 분은 트럼프 같이 예측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네. 전문가끼리 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옆에서, 네. 그냥 진짜 같이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같이 같은 방에서 이렇게 여러 번 대화하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대화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그런 그냥 이 말 저 말하고 이 생각 이 판단 저 판단하고 이거 다 어느 사람이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누구나 다 그래요. 네. 변덕스럽게 보이는, 누구나 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볼튼은 더 그렇겠죠. 네. 이제 이춘근 박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트럼프는 이제 딱 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냐. 네. 이렇게 제재 계속 하지 않냐. 이런 큰 그림을 그린 것이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수의 비둘기들이 대표단을 장악하도록 놔둘 수 없다. 폼페이오에게 말하라. 내가 이 거래를 주관할 것이라고. 우리는 싱가포르 선언문에 비핵화를 논해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 트럼프는 내가 거래를 성사시킬 사람이야. 당신들은 관료들에게 비핵화를 협상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것을 그들에게 말해. 당신들은 재량권을 가짐이 없이 비핵화를 말해야 해. 이렇게 그 비핵화를 강조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까 경제 제재 맥시멈 아주 그냥 하라 하는 거하고 비핵화, 이건 아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견제하고 있는 그런 점이죠. 네. 94페이지에 보면 트럼프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회담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결심이 서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네. 한다 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런 걸 봤던 겁니다. 바로 측근에서. 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나는 싱가포르 회담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편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비핵화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났어요. 나는 가기를 원한다. 그것은 훌륭한 극장이 될 것이다. Great Theater,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가느냐? 훌륭한 극장이 될 것이다. 쇼를 위한 아주 좋은 무대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 볼튼은 바로 이것이 트럼프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다.
쇼를 위한 훌륭한 극장 무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진지하게 거기서 뭘 잃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제 생각은 뭐냐 하면은 뭐 이런 말을 한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뭐 생각이 트럼프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못다 이런가? 글쎄요. 네. 그렇지는 않겠죠.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네. 또 그 미국 대통령이 그 아무래도 쇼만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95페이지를 보면 김영철과의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만남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 김영철이 이제 회담 뭐 하는 게 많이 막 그러는데 이제 다시 뭐 봉투 큰 걸 하나 들고 이제 왔죠. 네. 네. 그런데 백악관에 여기 오발 오피스로 막 부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이 막 반대했어요. 네. 다른 방이나 다른 건물에서 다른 어떤 장소에서 그를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악관 여기 내 집무실로 불러라.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막 김영철이 오기 전에 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튼이. 트럼프는 거의 광란의 상태였다. 나는 트럼프가 그토록 흥분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그냥 굉장히 흥분한 그런 김영철을 만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여기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철과 대화를 마치고, 네, 이제 김영철이 오발 오피스를 떠난 직후에, 여기에 볼튼, 그리고 또, 여기 또, 폼페이오, 볼튼과 또 이 펜스 부통령, 이런 분도 여기 참석을 못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철이 떠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부통령 사무실에 있다가 이 두 분이 있다가 펜스하고 볼튼이 여기 오발 오피스로 백악관으로 와서 이제 그 켈리 이 비서실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편지를 이제 사본을 받아보니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편지 사본을 받아보고 이제 한 얘기입니다. 편지는 아마 북한의 선전선동 부서의 몇몇 직원들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인데 순전히 과장된 칭찬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것을 좋아했다. He loves it. 네. 트럼프는 그것을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과장되게 막 칭찬하는 걸 좋아했다. 이것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로맨스, 남자들끼리의 사랑의 시작이었다. 네. 로맨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남자들끼리의 그 사랑. 네. 뭐 성적인 관계는 없는, 네, 그냥 그 남자들끼리의 그 뭐 사랑, 네, 로맨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7페이지에 보게 되면 트럼프가 오발 오피스에서 김영철과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볼튼을 참석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되어 드는데, 네, 트럼프는 기꺼이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훈련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도발적인가에 대해 반복적으로 흥분해서 김영철이에게 트럼프가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이 김영철 같은, 네, 거기에 이제 적었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을 죽인 킬러, 살인자인데, 볼튼이 그 쓴 글에 보면요. 네, 그리고 또 워터 원비어를 그 고문하고 그러는 일에 아마 그 직접적인 책임자일지 모르는데 그 김영철을 오발 오피스에 데려다 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뭐 아주 그냥 볼튼은 아주 뭐 마음이 진짜 상한 거죠. 어떻게 그런 김영철에게 이런 얘기를 다 하느냐. 북한이 원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최악의 시점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막 미국의 총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에 있는 우리 미군의 그 군사적 역량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네. 치명적인 그런 문제죠. 네. 참 아주 심각한 그런 것입니다. 이러고서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이 중단이 됐는데요. 네.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적인가, 또 미국의 대통령 한마디에 의해서 그 생각에 의해서 얼마나 한국의 운명이 그냥 확 바뀔 수 있는가.
약소국이 이 강대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시대의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신문이나 이런 데서 뭐 나오는 것들 우리가 소식을 듣고 하지만은, 여기 지금 아주 실제로 이렇게 그 볼튼 같은 그런 그 최측근이, 최고위 관료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내용이, 우리가 또 이렇게 쫙 정리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거 보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할 것인가, 방향을 정해 주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런 문제에 우리가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네. 난 미국을 위해서 트럼프를 뽑고 싶은데,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 트럼프를, 한미동맹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다시 뽑아야 되느냐. 네. 여기 아마 우리 미주 교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겁니다. 네. 오늘 뭐 다음번 이렇게 해서 답을 이제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조갑조 대표 같은 분은 뭐 아까 그 제2의 카터 그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노골적으로 거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재선을 실패하게 하는 아주 낙선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교포들에게 아주 직접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분이 뭐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국을 위한 입장에서 그분의 관점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제가 우리 미국 교포들에게, 저도 뭐 유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미국의 그 리퍼블리칸 공화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고, 네, 또 그래서 이번에 물론 선거 제가 이제 하면서, 네, 좀 가이드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실 겁니다. 자, 이것은 심지어 문재인과 그의 햇볕 정책 옹호론자들까지 속상하게 만들었다. 네. 한미군사훈련 미 대통령이 그냥 그만둔다. 그리고 북한에다 그냥 막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 한국 대통령과 이 얘기도 없이.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 문재인과 이 좌파 햇볕 정책 옹호론자들까지 아주 속이 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햇볕 정책의 기사는 미군의 강력한 주둔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햇볕 정책 저렇게 뭐 지네들이 무슨 뭐 창안한 것처럼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만, 저게 미군이 그래도 탁 주둔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여유 있는 것처럼 뭐 우리가 뭐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베풀고 뭐 이런 뭐 이게 그 미군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런 그 제스처도 하는 건데, 네. 미군이 그냥 만약에 빠지고 철수해서 가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햇볕 정책이 어디 있어요? 예, 김정은이가 한마디 야 이놈들아 하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햇볕 정책은 뭐 노예 정책이 되는 거죠. 그때는.